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쌍권총. 권총은 권총인데 총알이 없는 권총이죠. 아니면 허총질만 계속하고 있고요.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 두 사람 다 5선 의원인데요. 권영세 쪽이 조금 선배죠. 국회의원 먼저 됐고요. 경력이 조금 더 화려합니다. 뭐 주중 대사까지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아주 친박의 중요 인사 중에 한 명이었었죠. 자, 권성동은 친박은 아니고요. MB계죠, MB계. MB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좀 했고. 자, 두 사람은 친박, 친이의 어떤 피를 갖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요, 친박도 아니고, 권성동은 친이의 냄새를 조금 갖고는 있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등장과 함께 윤핵관의 맏형으로 불린 인물인데, 지금은요, 윤 대통령과 완전히 멀어져 있습니다. 거의 이제 뭐 딴 살림 차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권성동은 마이웨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원내대표로 권성동을 세운 게 최악의 패착이다, 실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권성동이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을 지명했거든요. 그래서 권영세를 끌고 들어왔다고요. 본인이 원내대표도 하면서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려고 했었죠.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려고 하다가 논란이 좀 일어나고 이러면서 권영세를 이렇게 지명했는데요. 이때 이 조합이 결정적으로 대통령을 어렵게 만든 그런 국면입니다. 그때 그게 얼마나 위중했는지를 지지층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와 하고 이렇게 크게 언급해 주기 전에는 다들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뜰 때 아주 중요한 한 수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딱 그때가 그때였어요, 사실은. 그때 제대로 된 원내대표, 제대로 된 그 비대위원장을 뽑았더라면은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속도 안 됐어요. 체포도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제 나가 떨어져 버리니까 사실상 대통령을 버린 거죠.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버렸다니까요. 대부분. 그러다가 처음에는 다들 대통령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론이 막 움직이고 지지율 올라오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막 올라가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국민의힘도 덩달아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지금 집회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치고 직무 복귀를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자 지지층 내부에 큰 흐름이 대통령 쪽에 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드디어 뭐 여러 사람들 윤상현, 나경원, 뭐 김기현 등등 해서 말이죠. 약 한 40여 명이 대통령 쪽으로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팔짱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딴 길로 가버린 그런 국회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60여 명이 있죠. 자, 이런 속에서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권씨인데요. 이 중에서 이 권성동 의원은 강릉에서는 그야말로 뭐 다이묘 같은 그런 존재죠. 무소속으로 나왔어도 한번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떤 경우든 자기는 자기 정치 생명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분에 또다시 이제 권성동이 묘한 입장 혹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그때 법사위원장으로서 지금 정청래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되면 권성동도 모릅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지금 뭐 강원도지사 선거에도 관심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떤 결과가 올는지. 자, 그런데 말이죠. 권성동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정말 이 이제 불구대천이 되겠네요. 이런 식이면은 부정선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투표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폐지 못한다. 지금 사전투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에 그야말로 진원지 온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투표 없애자는 의견에 투표율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사전투표 없애지 못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어쨌거나 지금 리더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슈 규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중앙선관위 그 자체라기보다는요. 소위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큰둥한 정도가 아니고
태클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기이할 정도로 협조를 안 한다고요. 개별적으로 몇몇 의원들이 있을 뿐이지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부정선거 없다라고 믿는지 믿거나 아니면 부정선거하고 무슨 연결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기존엔 사전투표 회의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대선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없애게 되면 우리 쪽 그러니까 지지율이 혹은 투표율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할 때마다 다들 누가 되든 사전투표를 독려하더라고요.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너무도. 자, 우리 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지율 박스권이다. 단일 대오만 갖추면 이길 수 있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완벽하게 사전 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힘과 함께 조기 대선으로 달려가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두 권씨입니다. 쌍권총입니다. 총알 없는 권총이죠. 자, 이 권성동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조금 뭔가 이게 판세를 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지지층 전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중도 그런다고. 이런 중도가 좋아합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딱 보고 말이죠. 어느 쪽이 더 이렇게 단단한 결집력을 갖고 있고 어느 쪽이 전투력이 있는가,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은가, 어느 쪽이 좀가 이렇게 파워풀한가, 어느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매력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는 새가 몰리는 쪽으로 중도가 따라옵니다. 중도로 가야 중도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도파리 하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도파리 해가지고 성공한 정치인 누가 있어요? 없다니까. 지금 중도파리 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전부 중도파리들 아닙니까? 한동훈도 중도파리죠. 중도파리는 성공 못해. 이재명은 중도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요즘 와서 뭐 자기가 보수라고 떠들어서 그렇지, 자기가 어쨌거나 뭐 좌익적 어떤 그런 코드를 갖고 그런 정책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했었죠.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파리 안 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중도로 가게 되면 뭐 새가 몰리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이 권성동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없앨 수 없다면 물론 이건 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할 말이 이건 아니죠.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천하가 다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 이 정도는 말해줘야지. 사전투표를 없애지 못한다면은 가급적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본투표를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사전투표를 하되 사전투표함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전투표함을.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요. 투표함이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투표함 자체가 또 투명해요. 속에 그 투표 용지가 다 보입니다. 투표지가 다 보인다고요. 접어서 이렇게 넣게 되면 누구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둬야 됩니다. 꼼짝 못하고. 그리고 24시간 계속 그거를 유튜브 같은 데서 그거를 촬영하고 있어야 돼요. 라이브로. 그걸 누군가 그걸 만지지 못하게. 그리고 아주 꽤 큰 어떤 투표함이 되겠죠. 유리로 만든 투명한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투표함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표할 때까지 꼼짝없이 그 자리에 있어. 거기서 바로 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가 있으면 뭐 사전투표가 있어도 관계없죠. 그 정도는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이 권성동 이분이 지금 5선 의원으로서요, 6선으로 가는 어떤 그 고비에 이제 딱 와 있는데, 이 사람도 야심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윤 대통령하고 친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60대 중반으로서, 뭐 큰 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대권 욕심이 있는가, 이런, 의심도 들어가요. 자, 권성동 쭉 보시면요. 예,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뭐 꽃잘합니다. 근데 이재명하고도 서로 또 잘 아는 사이라 그러죠. 이재명이 요즘 하도 중도, 뭐 자기가 중도다, 자기가 보수다 이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수고 가짜 보수는 밀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혹은 이쪽을 가짜 보수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이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맹점을 공격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끝장 토론을 제안했죠. 근데 이것이 지금
처음에 1대1 하려고 하는 거 하다가 이재명이 하고 사실 이재명은 당대표고 여기 권성동이는 원내대표 아닙니까? 격이 조금 안 맞거든. 근데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하는 척 하다가 이제는 좀 빠졌습니다. 사실 말발은 이 권성동이가 좋거든요. 말 잘해요. 토론도 잘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 가만 보니까 이재명이가 자기한테 얻는 게 없잖아. 오히려 격도 떨어지는 원내대표하고 또 만나서 따따붙어 할 이유가 없거든요. 3대3 토론을 또 제안했어.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요구하게 되면은 대신에 원내대표 박찬대를 보내겠다 이런 식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재명, 권성동 토론하자더니 3대3 대 1대1 충동, 급 논쟁까지 이제 이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아무튼 권성동과 끝장 토론 이재명 아닌 박찬대, 내가 가면 권영세는 뭐가 되나 이런 이야기죠. 권영세가 사실은 당대표격인데 말이죠.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권영세보다는 권성동이가 조금 더 그래도 실세가 아닌가 이런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형식적인 것은 당대표는 어쨌거나 권성동인 거죠, 지금. 자, 이 권성동 입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 수용하라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걸 받아들여라. 그게 법치주의자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대통령은 스스로를 희생하라는 의미로도 읽히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권성동 왜 이렇게 나갈까요? 이 사람은요, 제가 볼 때 벌써 체제를 조기 대선 체제로 지금 꾸려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세하고 권성동이가요,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요만큼도 안 보이잖아요. 집회도 나오지 않고 그런 발언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죠.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민주당하고 지금 같은 입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의 생각은 개헌이죠, 개헌. 이재명만 지금 혼자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니까 개헌 반대하고요. 그 밖에 민주당의 비명들은 전부 개헌파들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개헌파가 많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잘하면 개헌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꿈을 꾸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개헌이라는 카드로 이재명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고립된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뭐 한 150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그래서 개헌파들과 이재명 그 대통령을 만들기 하려고 하는 세력 간에 거대한 충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여야도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